자, 우리는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 만들어진 클래스에 있는 변수나 메서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여기에 일단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그래서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만들었죠.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이름을 만들어주고 중괄호를 시작하고 중괄호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가 저장하고 있어야 될 어떤 상태나 데이터들은 변수로 선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클래스에서 선언한 변수를 필드 혹은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얘가 이해가 되시죠? 인스턴스, 클래스를 가지고서 메모리에 생겨난 객체, 그게 인스턴스니까 그 메모리에 있는 변수라고 해서 인스턴스 변수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메서드들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면 얘를 사용하려면 객체가 생성되어야지만 얘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값을 이런 변수들의 값을 저장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하려면 붕어빵 틀을 이용해서 붕어빵을 구워내야지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디냐면 바로 메인에서 우리가 만들었었던 이 코드예요. 변수를 선언하실 때 클래스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하시고요. 그러니까 타입이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베이직 TV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이 데이터 타입이 되는 것이고 변수 이름은 TV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직 TV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으니까 그 설계도를 가지고서 객체가 실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에는 중요한 거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들이 있잖아요. 아까 변수들. 우리가 설계도에서 선언한 변수들이 있잖아요. 이 선언한 변수들이 언제 초기화가 되는 거냐면 바로 이렇게 생성될 때, 객체가 생성될 때 그 변수들이 초기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초기 값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데이터 타입의 기본값. 불리언이라고 선언된 변수는 false라고 저장이 되고 int라고 선언된 변수들은 0이라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생성한 다음에는 얘를 그냥 그냥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정보를 보여줘요. 이 정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edu.java.class 1번 패키지에 있는 basic tv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at 어디에 이런 메모리 주소에 만들어진 인스턴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tv1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는 그 인스턴스가 생성된 메모리의 주소값을 이런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다. 자, 그럼 이 지역 변수에서 점을 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지역 변수에서 점을 쓴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 텔레비전이 있는데 그 텔레비전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점인 거예요. 안방에 있는 텔레비전을 찾아갈 것이냐,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찾아갈 것이냐, 아니면 작은 방에 있는 텔레비전을 찾아갈 것이냐, 어느 방에 있는 텔레비전이냐, 그게 바로 이 지역 변수고요. 점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그 텔레비전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텔레비전으로 가면 무엇을 할 수가 있다? 그 텔레비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이나 변수값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점의 의미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점 info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오늘 첫 교시에 만들었었던 info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3개의 인스턴스 변수, 즉 필드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한꺼번에 출력을 해봤고요. 메서드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필드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해요.
TV 1번 점 하면 점을 썼을 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TV 1번이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와 메서드들인 거예요. 그래서 점을 쓰면 이클립스가 이 목록을 보여주니까 여러분들 이 목록 안에서 보여지는 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목록이 없는 거는 사용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록 점을 썼을 때 목록 안에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다. 얘네들이 그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이거나 혹은 기능이다, 메서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파워온 변수만 따로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해서 파워온 변수만 따로 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다 항상 사용하시는 방법이 클래스를 가지고서 객체 생성 클래스가 있으면 객체를 먼저 생성하고 지역 변수를 가지고서 그 지역 변수를 가지고서 실제 인스턴스를 참조해서 메서드나 변수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점 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는 참조 변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참조 변수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요, 무엇인가 참조하는 변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메모리의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지역 변수를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V 1번이 참조 변수예요. 지역 변수이면서 참조 변수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는요. x는 지역 변수이기는 해요. 그죠? x는 지역 변수이지만 참조 변수인가요? 이거는 참조 변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른쪽이 어떤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된 게 아니죠. 그냥 숫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수 자체에 그냥 값이 저장된 거예요. 어떤 메모리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객체를 찾아갈 수 있는 메모리 값을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x라고 하는 변수에 그냥 1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x는 지역 변수라고는 부르지만 참조 변수라고 부르진 않아요. 참조 변수라고 부르진 않고 여기 TV 1번은 메서드 안에서 선언된 변수잖아요. 메서드 안에서 선언된 변수이기 때문에 지역 변수인 거는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10이라는 숫자를 저장하거나 false라고 하는 불리한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뭉뚱그려서 만들어진 그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조 변수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용어일 뿐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제 생각에 그렇게 중요한 용어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 교재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참조 연산자를 사용하는 이거 항상 이렇게 점을 써서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참조 변수가 있고 다시 얘기해서 지역 변수가 있고 지역 변수에서 점을 찍으면 거기서 목록을 보여주는데 그 목록에서 나타나는 메서드나 변수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보여지는 변수 얘가 앞에가 인스턴스잖아요. 첫 번째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인스턴스고 그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니까 인스턴스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역 변수가 아닌 거예요. 텔레비전 1번은 지역 변수지만 파워온이라고 하는 거는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여서 인스턴스 변수. 클래스에서 선언한 변수를 필드, 인스턴스 변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메모리에 생성되어야지만 그때서야 생성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어려운 얘기는 조금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그런 실제로 텔레비전을 컨트롤을 해보죠. 텔레비전을 컨트롤 해보면 자,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을 생성을 만들었어요. 11번째 라인에서 텔레비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6번째 라인에서 그 텔레비전의 지금 현재 상태를 정보를 살펴보니까 정보는 꺼져 있는 상태고요. 볼륨, 음량과 채널은 전부 다 0인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밑에서 TV가 꺼져 있는 상태죠. TV를 켜볼게요. TV 켜려면 어떻게 할까요? TV 1번 점 파워 뭘 사용하면 될까요? 파워 온이야 온 오프라고 하는 메서드 만들었잖아요. 이 메서드 이용하시면 됩니다. 실행해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텔레비전이 on 켜졌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죠?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출력된 것만 보시면 돼요. 자, 텔레비전을 켰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볼륨을 키워볼게요. 음량을 키워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음량을 키우려고 하는 텔레비전의 이름은 뭐예요? TV 1번이죠. 아직은 TV가 2대가 있지가 않아요. 그죠? TV는 지금 1대밖에 없잖아요. TV 1번이에요. 음량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볼륨? 자, 이렇게만 해보세요. 몇 글자만 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죠? 볼륨은 이거는 변수예요. 변수. 다시 얘기하면 필드예요. 필드고요. 밑에 볼륨 다운, 볼륨 업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잖아요. 메서드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기능을 수행하려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메서드 호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볼륨 업. 자, 근데 볼륨을 키웠는데 하나밖에 안 돼요. 버튼 한 번 누르면 1밖에 증가가 안 돼요. 그죠? 2번 누르면 2가 되고 3번 누르면 3이 되죠. 소리가 너무 작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키워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코드 조금만 더 만들게요. TV 1번 또 볼륨 업. 한 번 더 볼륨 업. 이렇게 3번 했어요. 텔레비전을 켰고 업 이렇게 3번 했어요. 전부 다 어디서 하고 있나요? 메인 안에서 하고 있어요. 메인 바깥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텔레비전을 킨 다음에 볼륨이 0, 처음에는 0이었는데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됐어요. 원하는 기능이 되고 있죠. 자, 누군가가 나는 볼륨을 3까지 키웠더니 볼륨이 너무 작아. 그러면 볼륨을 줄일 수도 있겠죠. 음량을 줄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TV 1번에서 볼륨을 다운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실행해 보세요. 볼륨이 1번이 됐다가 2번이 됐다가 3번이 됐다가 다운을 하니까 2번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이 잘 실행이 되고 있죠. 되고 있죠. 채널도 마찬가지겠죠. 채널도 마찬가지겠죠. 채널도 바꿔보세요. 채널 증가시켜 보시고요. 채널 감소시켜 보세요. 원하는 횟수만큼 증가 감소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TV 1번 점 채널을 바꾸실 때는 채널 좀 할까요? 2번, 3번, 4번 할게요. 4번. 감소는 한 번만 할까요? TV 1번 점 채널 다운 한 번만 할게요. 자, 이 5줄의 코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채널이 0번에서 1, 2, 3, 4 이렇게 늘어나다가 3번에서 재밌는 거 하고 있네? 그러고서 3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이 다 실행이 되고 있죠. 우리가 생각했었던, 텔레비전에 생각했었던 그 리모컨 기능이 전부 다 실행이 되고 있죠. 가장 마지막으로 TV를 꺼볼까요? 지금 현재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 상태고 끈 적이 없어요. 그죠? 그죠? 끈 적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버튼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TV 1번 점 파워 오프. 제일 마지막에 TV 오프라고 나왔죠. 자, 우리가 리모컨 가지고 무슨 동작을 한 거냐면 텔레비전을 켜고 볼륨을 바꾸다가 채널도 바꾸다가 마지막에 텔레비전을 끈 거예요. 네.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끄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기서처럼 채널 3번을 보고 있었어요. 3번 보고 있다가 텔레비전을 껐어요. 보통 대부분의 텔레비전들 그 상태에서 다시 텔레비전 켜면 3번 보고 있는 상태로 다시 켜지죠. 맞아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텔레비전이 꺼지기 직전에 몇 번이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텔레비전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텔레비전을 끈 다음에 다시 TV의 상태를 확인해 볼까요? TV 1번 점 인포. 파워는 꺼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온 했다가 오프를 했으니까 꺼져 있고요. 볼륨은 가장 마지막 상태, 가장 마지막에 볼륨 상태가 얼마? 볼륨 상태가 2.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채널 상태는 3.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보던 채널과 마지막에 듣던 그 음량 그 상태로 텔레비전이 꺼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텔레비전 다시 켜면 요거 그대로 텔레비전이 켜지겠죠. 음량 2로 켜질 거고 그 다음에 채널 3번 보고 있는 상태로 텔레비전이 켜질 거예요. 코드 어려운 거 있으세요? 뭐 우리가 뭐 표준편차 만들고 막 복잡하게 수학 계산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코드 어려운 건 없어요. 사용 방법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니까. 클래스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한다. 그 변수에는 new 하고서 저장한다. 객체를 생성해서 저장한다.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으면 객체가 생성이 돼서 인스턴스가 생성이 돼서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 변수의 이름으로 지역 변수 이름으로 점을 쓴 다음에 메서드나 변수를 사용하면 된다. 우리가 하고 싶은 기능들을 찾아서 정보를 볼 건지 텔레비전을 킬 건지 볼륨을 바꿀 건지 이런 기능들을 점을 쓰고 나서 그런 기능들을 찾아서 호출만 하면 된다. 호출만 하면. 그러면 원하는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다. 사용하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설명은 뭐 메모리가 어떻고 막 이렇게 되게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얘네들을 이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자 이번에는 과연 이렇게 우리가 그 코드들이 이렇게 실행이 됐어요. 정보를 제일 처음에 생성이 됐을 때는 정보가 false 00이었다가 킨 다음에 1, 2, 3, 2 이렇게 바뀌고 채널도 1, 2, 3, 4, 3으로 바뀌고 텔레비전이 오프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정보들이 이렇게 보이고 자, 왜 이렇게 보이는지에 대한 그 코드의 흐름을 좀 보여드릴게요. 코드의 흐름을.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 그 이렇게 생성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생성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어딘가에 텔레비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텔레비전이 만들어져서 그 텔레비전에 자, 여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원래 그 우리가 만든 TV, 베이직 TV라고 하는 클래스 보세요. 베이직 TV라고 하는 클래스를 보시면 거기에 변수 몇 개 있어요. 변수가 파워라고 하는 변수 있었죠. 볼륨이라고 하는 변수 있었죠. 채널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메모리에 만들어지면서 얘가 하는 역할이 불리한 변수니까 false로 메모리에다가 초기값을 넣어주고 볼륨은 인티저니까 0이라고 초기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채널도 인티저니까 0으로 그 초기값을 넣어준 거예요. 그게 얘가 하는 일이에요. 얘가. 그리고 이 텔레비전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파워를 켜라라든가 정보를 보여주세요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겨난 이 텔레비전을 찾아갈 수 있는 변수가 TV 1번인 거예요. 얘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 한 줄의 코드는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예쁘게 그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네. 이 한 줄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이 한 줄의 의미는 그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info를 봤어요. info. 자, info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info라는 메소드를 우리가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이렇게 구현을 했단 말이에요. 필드 파워 1의 정보를 프린트하고 필드 볼륨의 내용을 프린트하고 필드 채널의 값을 프린트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호출할 때 TV 1번을 찾아갔어요. 그죠? 자, TV 1번을 이렇게 찾아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TV 1번을 찾아갔어요. 그쵸? 찾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드들 파워 온, 볼륨, 채널이라고 하는 그 값들을 화면에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info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값들이 false, 0이라고 보였던 이유가 지금 얼마가 저장되어 있습니까? TV1은 파워가 false고 볼륨이 0이고 채널이 0이니까 이렇게 출력을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클래스라고 하는 이 코드만 보면 도대체 여기에 어떤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변수들의 값이 저장되는 순간은 언제냐 하면 생성할 때예요. 생성할 때 아까 그 설계도에 있는 그 변수들의 값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메서드가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파워1의 변수를 출력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의 파워1이라고 하는 변수는 바로 생겨난 인스턴스의 변수를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false라고 하는 값을 출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변수들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메인으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인포가 다 출력이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파워 온오프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했어요. 근데 이게 텔레비전을 켜는 거래요. 왜 그런지 볼까요? 왜 그런지 보면 이 메서드로 들어가 보면 얘가 하는 역할은
제가 1교시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였었냐면 여기가 true면 false로 바꿔주고 false면 true로 바꿔주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가 저장되어 있죠? false가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쵸? 텔레비전 1번은 power on이라고 하는 변수에 false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로 메모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false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false가 되니까 else로 가는 거죠. else에서 무슨 일을 해요? 그 변수의 값을 바꾸는 거예요. 그 변수의 값을 바꾼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값을 true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 코드가 이해되시죠? 그리고서 출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바뀌었어요. 인스턴스의 상태가 이렇게 파워 온오프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나니까 지금 인스턴스의 상태가 바뀌었죠. 파워 온이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true로 바뀌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다른 변수들은 그대로 0이에요. 다른 변수들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상태에서 볼륨 업을 했어요. 자, 볼륨 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가볼까요? 기억나시죠? 그냥 볼륨에 있는 값을 플러스를 해라. 그쵸? 자, 이거는 어디에 있는 값을 플러스 해라? 여기 있는 값을 플러스 해라라는 얘기예요. 그죠? TB1번이 가지고 있는 볼륨 값을 플러스 해라, 증가시켜라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기존에 있었던 값이 얼마였어요? 0이었죠. 0이었으니까 여기가 0에서 1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출력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볼륨 1이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메인에서 또 어떻게 했죠? 메인에서 볼륨 업 한 다음에 한 번 더 했죠. 한 번 더 했죠. 3번 호출했죠. 네.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똑같아요. 코드 자체는 똑같아요. 코드 자체는 똑같은데 두 번째 호출했을 때에는 볼륨의 값이 얼마인 상태였어요? 1인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증가시켰으니까 이제는 1이 2로 바뀐 거예요. 그런 다음에 2라고 출력을 한 거고요. 한 번 더 호출했죠. 한 번 더 호출했으니까 여기가 또 플러스가 된 거예요. 2가 있었는데 2가 아니라 이제는 3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아마 볼륨 다운을 호출했을 거예요. 우리 메인에 있는 코드를 보면 그 다음에는 볼륨 다운을 호출했어요. 볼륨 다운을 호출할 때는 무슨 일을 했냐면 마이너스를 해버렸어요. 감소를 시킨 거죠. 감소를 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얼마가 있었어요? 3이 있었단 말이에요. 3이 있었던 거에서 감소를 시키니까 2가 된 거죠. 그래서 볼륨의 최종 상태는 여기에서 2인 거예요. 2.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메인에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채널 업, 다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도 텔레비전 1이 가지고 있는 채널 상태가 처음에 얼마였어요? 0이었어요. 0에서 업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증가되니까 1이죠. 또 업을 했어요. 여기에서 증가. 그러니까 이제는 2가 됐죠. 또 증가. 그럼 3이 됐죠. 또 증가. 그럼 이번에는 4가 됐죠. 거기에서 한 번 다운 하니까 4에서 3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메모리라고 하는 그 구조, 힙이라고 하는 게 조금씩 이해가 될 듯하죠.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여기를 메모리 힙이라고 하는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계속 바꿔나가는 이 부분을. 바꿔나가는 이 부분. 자,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했냐면 똑같은 코드, 파워 온오프라고 하는 똑같은 코드를 호출했는데 위에서 호출한 파워 온오프는 텔레비전을 켰고 아래쪽에서 호출한 파워 온오프는 텔레비전을 끄는 동작이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코드예요. 이 코드 자체는 똑같은데 그렇죠? 이 상태가 달라졌던 거. 인스턴스가 파워 온이라고 하는 상태가 달라져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파워 온오프를 호출할 때는 여기에 값이 얼마가 있었어요? true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true가 있었으니까 여기가 true고 그러니까 if never로 들어오겠죠? 이제는 true가 뭘로 바뀐 거예요? false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이 꺼지는 코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TV의 최종 상태, 인포를 출력해보면 지금 메모리에 있는 이 최종 상태가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파워는 false가 됐다. 볼륨은 2다. 그리고 채널은 3이다. 라고 하는 이게 최종 상태로 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클래스를 설계할 때 어떻게 메서드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해가 되세요? 연습 많이 하면 됩니다.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오시죠.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그 변수를 저장한다. 그리고 그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은요. 저희가 만든 베이직 TV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문제점이 좀 있어요. 메서드들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그거 하기 전에 그냥 저기 메인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메인으로 다시 가고요. 인스턴스는 같은 설계도인 클래스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인스턴스는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객체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고요. 그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설계도, 틀이 우리가 작성한 클래스예요. 그리고 그 클래스를 가지고서 실제로 공장에서 조립되어서 만들어진 텔레비전을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장에서는 텔레비전이 한두 개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개가 막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이 과정이 공장에서 텔레비전을 찍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텔레비전. 첫 번째 텔레비전이고요. 제일 밑으로 갈게요. 메인 끝나기 직전. 여기. 메인 끝나기 직전에 여기에서 두 번째 텔레비전을 생성을 해볼게요. 두 번째 베이직 TV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변수를 먼저 선언하셔야 돼요. 어떻게 선언하셔야 돼요? 베이직 TV. 변수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변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new 만들어야 돼요. 만들 때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베이직 TV를 만드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두 번째 텔레비전의 인포까지만 확인을 할게요.
두 개의 출력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은요, 바로 위쪽에서 첫 번째 텔레비전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바로 밑에서 두 번째 텔레비전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텔레비전의 정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텔레비전의 정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포를 호출을 했는데 첫 번째 인포는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인포는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두 개가 결과가 달라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겠죠. 응? 공장에서 만들어진 텔레비전을 집에 가지고 와서 하나는 거실에 설치하고 하나는 안방에 설치를 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상태가 똑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실에서 마지막에 보던 채널 정보와 마지막에서 듣던 그 음량 정보, 그리고 안방에 있는 텔레비전에 그 안방에 있는 텔레비전의 가장 마지막 최종 정보. 그렇죠? 생긴 모양은 똑같은 텔레비전이지만 각각의 텔레비전이 가지고 있는 상태들은 서로 다른 상태들이죠.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너무 당연한 얘기를 메모리라고 하는 어렵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1번은 아까처럼 이렇게 생겨 있어요. TV 1번이 어떤 메모리 주소에 생겨 있어요. 생겨 있고 파워 정보가 false에서 true에서 false로 이렇게 뭐 바뀌는 상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볼륨도 뭐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뭐 2가 됐고, 채널도 바꾸다 보니까 3번이 됐고, 그렇죠? 이게 텔레비전 1번. 두 번째 텔레비전은 만든다는 얘기는 또 다른 녀석이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메모리에 다른 주소에, 그죠? 다른 주소에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고, 얘를 가리키는 그 변수가 텔레비전 2번. 근데 얘는 만들기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만들기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필드는, 얘가 가지고 있는 상태들, 정보들은 파워는 초기값 false일 거고, 볼륨 초기값 0일 거고, 채널 3일 거란 말이에요. 0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지하는 메모리의 크기는 똑같겠죠. 인티저 4바이트, 인티저 4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붕어빵이 생긴 모양은 똑같은데 붕어빵 안에 들어가 있는 팥의 양이라든가 밀가루 반죽의 양이 두 개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코드. 그러니까 이 메서드가 호출이 될 때 어떻게 호출이 되느냐? 똑같은 인포더라도 이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인포는 텔레비전 1번을 찾아가서 텔레비전 1번에 대해서 이 메모리 안에서 기능이 동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포는 똑같은 메서드 이름 똑같이 인포지만 두 번째 텔레비전을 찾아가서 여기를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게 클래스의 메서드입니다. 그러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요, 이렇게 데이터들하고요, 기능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정보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기능이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정보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기능으로 동작하게끔, 아래쪽에 있는 정보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기능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정보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기능이 되게끔,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기능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게끔 묶어서 동작하도록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도록 한 그런 프로그래밍 기법, 그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클래스 설명드릴 때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데이터와 기능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한 게 클래스라고. 그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인 거예요. 메서드들이 동작을 할 때 얘에 대해서 메서드가 동작을 하는 거고 tb 2번에 대해서 메서드가 동작하는 거예요. 네, 이번 시간은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텔레비전에 대한 문제점은 이따 오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어려운 개념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개념들이 막 나와서, 그렇죠? 뭐 인스턴스니, 클래스니, 오브젝트니 이런 말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이거를 들으시다 보면 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여서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고요.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요. 어린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처럼 똑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빨리 밥 먹으러 가고 싶어요.